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큐브는 기어 도데카 헤드런입니다. 이 큐브는 이름처럼 기어를 가지고 있고요. 기어 큐브 그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노멀 기어 큐브죠. 노멀 큐브처럼. 그 다음에 12면체예요. 도데카 헤드런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었겠죠. 기어 도데카 헤드런 12면체 기어 큐브인데 얘는 사실 12면체의 특성이 아니라 333 큐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라인이 센터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있는 라인이 센터의 특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조각들, 이 동그란 애들이 엣지, 그리고 요 네 개가 코너라고 보시면 뭐 이렇게 보셔도 그렇고, 완벽하게 333 큐브 형태예요. 형태 자체는, 그러니까 코어 자체는 333 큐브예요. 겉의 면을 이제 12면체로 깎은 거죠. 그러면서 좀 특이점이 몇 가지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노멀 기어 큐브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고요. 또 기어 익스트림 뭐 이런 애들이랑도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건 아닌데 뭐 해법적으로는 좀 많이 달라요. 얘는 일단 기어 큐브의 전형적인 특성인 R을 해줄 때 센터 엣지가 따라 움직이는 모든 면이 그래요. X랑 다르게 모든 면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다른 기어 큐브도 그렇겠지만 이 엣지가 좀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쪽 라인에 이쪽 센터에 있는 엣지 끝이랑 이쪽 센터에 있는 엣지 끝이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엣지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확연히 보이게. 뭐 스티커는 없지만 스티커 있는 버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버전이 또 좀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고 특이한 게 도데카헤드런 면으로 이렇게 깎은 거기 때문에 센터가 다른 기어 큐브에는 없는, 삼순환 형태의 다른 기어 큐브에는 없는 센터가 방향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법적인 면에서는 이 뒤집어진 엣지를 맞추는 거나 뭐 이 공식은 공용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기어 큐브들이랑. 센터를 뒤집는 이 공식은 다른 기어 큐브에는 뭐 이 케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큐브를 풀기 위해서 센터를 뒤집는 공식을 좀 찾아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 큐브 자체는 굉장히 옛날에 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은 롬빅 기어 도데카 헤드런인가 그럴 거예요. 뭐 버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3인가? 어쨌든 이 큐브 간단하게 해법, 간단하게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좀 길 거예요. 뭐 순서는 일반적인 기어 큐브랑 비슷합니다. 이 기어의 큐브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라인이든 여기 이 라인이든 뭐 이런 라인이든 쪼로록 세 개를 맞추면 뭐 이 센터는 고정이죠. 이 센터를 고정시켜 놓고 이 쪼로록 세 개를 맞추면 반대쪽도 무조건 맞게 돼요. 얘는 섞이는 것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회전도 센터를 가만히 놓고 보면 R이 될 때 L도 같이 되기 때문에 솔빙을 할 때도 이 회전이 강제로 180도씩 돌게 강제성이 뛰는데, 반대로 섞을 때도 이런 강제성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성이 있어서 섞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게 섞이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 코너랑 뭐 이 엣지 기본적인 이 색 배치는 그렇게 복잡하게 섞일 수가 없어요. 섞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큐브 자체는, 기어 큐브는. 자, 그래서 노멀 기어 큐브처럼 뭐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춘 다음에 전체적인 위치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코너랑 센터 잡고 나면 이제 엣지들은 서로 막 바뀌어 있을 수 있는데, 엣지들이 바뀌어 있는 것도 결국은 명확하게 회전차에 의해서 바뀌어진 거여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면을 윗면이라고 보면은 보라색과 분홍색이 있는 면이 333에서 요 합쳐져서 윗면이겠죠? 한 면이겠죠? 어쨌든 여기를 이제 같은 색깔이라고 보면 얘네를
이쪽으로 다 몰거나 뭐 이쪽으로 다 몰아서 위랑 아래를 맞춘 다음에 이 오른쪽에 윗면에 있는 색깔들을 다 오른쪽으로 옮기고 아랫면에 있는 색깔들을 다 왼쪽에 옮겨서 가운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에 이 회전수 차이 나는 거를 맞추고 다시 역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코너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외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코너들이 뒤집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코너를 뒤집는 거꾸로 뒤집는 공식 하나를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센터들이 뒤집혀져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센터를 뒤집는 공식, 센터 뒤집는 공식은 2개나 되는데 공식이 깔끔하게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뭔가 공식이 깔끔하게 나오지도 않고 공식 유도도 제가 좀 지향하는 방향처럼 명확하게 어떤 조각이 어떤 조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로 이 공식이 사용하게 되는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좀 조잡한 공식이에요. 어쨌든 뭐 솔빙을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요 좀 관심이 더 생기게 되면은 이 공식을 좀 더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뭔가 좀 가시적인 공식으로 딱 떨어지는 공식으로 할 수 있게. 자,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섞고 제가 바로 한 단계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흰색, 녹색을 뭐 센터 기준으로 잡을까요? 그러면 흰색이 대충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와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 다른 흰색이 있는 하나를 찾아보죠. 여기 있네요. 뒤쪽에 있네. 그러면 서로 대각선에 있으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서로 완전 대각선 대칭되게 두면은 얘네가 이렇게 오면서 만나지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얘네를 아니죠. 얘네가 이렇게 있는 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또 이쪽으로 대칭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해야지 만나겠군요. 네. 얘네가 지금 만나진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얘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아지겠네요. 자, 이 센터를 기준으로 얘네 흰색 2개는 맞춰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코너가 여기 있네요. 얘를 합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얘를 R을 해줄 때 얘가 따라 올라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먼저 피해주고 얘를 먼저 한번 내려주면 쟤도 같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오면 흰색이 3개가 쪼르는 거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대쪽 라인은 무조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맞을 수도 이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던가. 그런데 여기는 우연찮게 맞아져 있네요. 그러면 이 면을 이제 좀 돌리다 보면 여기 센터는 이제 쉽게 맞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코너가 안 맞죠? 여기 엣지가 안 맞죠? 이거는 지금 한 번에 맞히죠. 자, 코너 배치는 일단 바로 끝났고요. 엣지를 얘랑 지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래로 볼까요? 아래 센터도 지금 맞는데 얘도 지금 틀어져 있네요. 얘네도 안 맞고 얘네도 안 맞아요. 지금 맞는 건 얘네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이 어떤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내릴까? 올리는 게 낫나? 이 보라색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R을 해줘요. 얘를 이쪽으로 피할 거예요. 여기를 합칠 거예요. R을 먼저 해주는데, R을 해줘 보면은 저 빨간색 조각이 엣지가 이 가운데 면이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얘네는 녹색은 일단 아래로 피했고요. 얘네를 R 해준 다음에 D를 해줘서 이쪽 라인을 지금 다 몰아놨어요. 아까 지금 이 빨간색 조각이 있는 자리에 보라색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 보라색이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올라올 때 얘랑 같이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가운데 면을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맞춰놓은 요 두 쌍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는 안 움직이니까 이제 회전시키면서 저 보라색이 여기에 맞아져야 되는데 이쪽 면을 이따가 돌릴 거니까 미리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D'을 해서 다시 가져오고, 녹색이죠, 보라색이 아니라. 그러고 다시 R'2라고 해야 되나요? R'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서 이 엣지도 가져오고 얘를 코너 묶음 라인을 가져오면서 얘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얘도 맞게 되고 이 옆에 배치도 같이 맞게 돼요. 뭐 엣지 하나만, 엣지 뭐 두 개만 이렇게 틀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가운데 라인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랑 여기랑 다 맞아져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가운데 라인을 좀 돌리다 보면은 금방 바로 맞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코너 엣지 뭐 위치, 코너들은 방향까지 굉장히 쉽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어 큐브 기본적인 단계는 다 끝났고요. 자, 여기에서 이 도데카 헤드런에서 좀 어려운 부분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엣지를 뒤집어주는 단계고, 그 다음엔 센터를 맞추는 단계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게 까만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엣지의 방향이 맞죠? 여기랑도 어색하지 않게 붙어 있고 여기도 매끈하게 딱 붙어요. 이 기어가 돌아가 있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는 맨 마지막에 그냥 대충 돌리면 맞습니다. 자, 이 엣지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다가 여기에서 걸려버리죠. 그리고 이쪽도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 엣지는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엣지 돌아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엣지와 이 엣지는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이 엣지는 맞아져 있고요. 기어 큐브 이 대칭성 때문에 엣지가 한두 개만 뭐 틀어져 있을 수는 없고요. 여기가 뒤집혀 있으면 이쪽 반대쪽, 그리고 옆에 있는 라인, 그러니까 라인별로 엣지가 뒤집어져요. 그리고 항상 이 한 개의 라인만 뒤집어질 수는 없고요. 뒤집어져 있을 수는 없고요. 엣지가 다 맞거나 아니면 이 두 라인, 이 가운데 라인, 이쪽 가로 가운데 라인, 세로 가운데 라인, 이 총 8개인가요? 8개 엣지가 다 같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얘네만 맞고요. 지금 이 가로지르는 이쪽만 맞고 이렇게 틀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엣지를 이제 맞출 건데, 이 공식은 제가 333 큐브로 좀 기억처럼 뭐 하다가 좀 우연치 않게,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다고 저는 이건 생각해요. 공식을 명확하게 제가 유도한 건 아니에요. 자, 공식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써볼게요. 그러면 R U F 어디까지죠? 이렇게까지인가요? 자, RUF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바꿔야 되니까 제가 RUF를 한 건데, RUF를 해주고, 이번에는 잠깐만, 제가 공식을 잘못 썼네요. 얘는 코너가 아니라 센터 바꿀 때 쓰는 건데, 제가 헷갈렸네요. 다시 거꾸로 갈게요. F 프라임, 맞게 잘 갈라나 모르겠네. U 프라임, R 프라임. 다행히 맞게 잘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헷갈렸어요. 자, 뒤집어져 있는 엣지는 이렇게가 맞고, 자, 뒤집어져 있는 엣지 4개를 정면으로 두고 요 라인만 맞는 상태일 경우에, 자, RU를 3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은 뭐 쉽죠? RU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엣지가 다 맞게 됐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이런 특수 큐브를
손에 잡으면은 처음에 본인이 익숙한 뭐 RU를 아니면 X자 공식 같은 거를 보통 삼삼삼 큐브는 6번 하면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런 게 있나 없나 익숙한 방향의 회전을 해보게 돼요. RU 몇 번 반복해보고 뭐 RU, R 프라임, U 프라임 몇 번 반복해보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발견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 공식을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공식을 발견하게 돼서 엣지를 뒤집는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엣지는 뒤집혀졌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좀 중요하고 힘든데요. 힘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를 맞춰줘야 돼요. 좀 거슬리니까 얘네 아니 센터를 먼저 맞출게요. 센터를 맞춰줘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센터도 대칭적으로 얘는 항상 움직여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라고 봐야 되나? 다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두 개의 센터만 돌아가 있거나 뒤집혀 있거나 아니면 네 개의 센터가 뒤집혀 있거나 아니면 6개의 센터가 다 뒤집혀 있거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얘는 공식이 적용될 때마다 센터가 이 R이든 U든 뭐든 할 때 회전을 할 때 센터 4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만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른 분 무슨 공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도저히 그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두 개만 뒤집어져 있는 케이스에는 나머지 4개를 같이 뒤집어서 총 6개가 뒤집히게 한 다음 총 6개를 한 번에 뒤집는 공식을 쓰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센터 뒤집는 공식을 가운데 라인 4개를 뒤집는 공식 하나랑 전체 센터를 뒤집는 공식 하나랑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전체가 다 뒤집혀졌네요. 전체가 다 뒤집혀져 있는 케이스는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지 않고 4개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 4개를 뒤집는 지금 전체가 다 뒤집혀져 있어요. 2개를 뒤집혀 있게 냅두고 4개만 맞추는 공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섞고 다시 하는 거는 낭비니까 4개만 맞추는 공식. 자, 4개만 맞추는 공식은 이 가운데 라인만 쪼르륵 바뀔 거고요. 잠시만요. 4개만 바꾸는 거는 가운데 4개만 바뀔 거고 자, R, U, F 여기까지인가요? R, U, F 자, 이번에는 R, U, F를 똑같이 해주되 다 프라임을 해주는 거예요. R 프라임 그 다음에 U 프라임 그리고 F도 F 프라임으로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요. 뭐 막 섞인 것 같죠?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 한 번 더 써줄 겁니다. 똑같은 공식으로 R, U, F 그 다음에 이번엔 프라임으로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위에 아래 2개는 뒤집혀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요 가운데 라인 애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4개의 센터만 뒤집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RUF,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똑같이 한 번 더. 자, 마저 맞춰야 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R, U, F,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자, 한 번 더 R, U, F,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자, 그럼 공식에 다시 들어가서 가운데 라인 가운데 라인 센터들이 다 뒤집어졌죠?
지금 상태는 모든 센터가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공식은 제가 뭐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333 큐브로 이것저것 얘를 이제 기어 큐브처럼 회전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자,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스티커를 떼버려가지고, 원래 이 공식을 만들어 볼 때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했었어요. 이 방향을 얘처럼 얘를 센터로 뒤집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 센터가 90도 회전하는지 180도 회전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석마다 표식을 제가 넣어놨었어요. 공식만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어 큐브처럼 얘를 움직일게요. R2를 했어요. R2 U R'2 U'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이 라인, 이쪽 라인과 이 뒤쪽에 있는 라인이 두 라인이 서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서로 뒤바뀌어요. 자, 그럼 이 상태면 제가 방금 했던 거를 똑같이 X자 공식 같은 거죠. 방금 그 공식을 거꾸로 써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한 번 더 해줘도 되죠. 굳이 거꾸로 쓸 필요도 없죠. 똑같이 한 번 더 써주면 이 두 라인이 바뀌고 이 두 개가 다시 맞바뀌겠죠. 그러기 전에 이 면을 R2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 라인들이 밖에 있었었는데 지금 얘를 R2 했다는 건 얘는 지금 한 바퀴 돈 거고 이 가운데 라인만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는 이쪽 라인이 서로 앞뒤가 맞바뀌어 있었는데 이제는 위아래가 맞바뀌게 됐어요. 가운데 면이 회전하면서. 자, 이 상태에서 바라보는 면을 이렇게 돌리면 아까 제가 처음 쓴 X자 공식 같은 걸 처음 쓴 상태랑 똑같이 이 앞라인, 뒷라인이 서로 바뀌어 있고 양 옆에 센터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상태에서 저는 분명히 축 자체를 이렇게 바꿨는데 같이 공식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R2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R2 U R'2 U'을 해주면 조각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까 그 중간 단계에서 봤을 때 제가 R2를 해주는 그 단계에서 보면은 센터들이 돌아갑니다. 얘는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자, 이렇게 뭐 제가 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공식 유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얘한테서 보여드릴게요. R2 맞나요? 얘는 면이 색깔이 이래가지고 회전 잡기가 힘들어요. R2 했고 R2U R'2 U'. 자, X자 공식 약간 바꿔서 썼어요. 이 상태에서 R2를 해줍니다. R2를 해주고 축을 바꿔요. 그러면 요렇게가 지금 양쪽이 뒤집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썼던 X자 공식 비슷한 거 R2 U R'2 U'. 자, 이렇게 해주면 센터들이 그러니까 다른 조각들은 다 제자리로 왔고 333 큐브처럼 333 큐브에서 확인했듯이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는데 333에는 센터가 방향이 안 보여서 몰랐지만 센터들이 모두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를 마지막에 좀 맞추는 단계가 힘든데 결국은 뭐 어떻게든 공식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공식을 좀 찾아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어 톱니 좀 돌아가 있는 거. 이 노멀 기어 큐브는 쉬워요. 얘네가 뭐 X처럼 다른 면에 가서 돌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얘는 이 면끼리 같이 돌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다 보면 이렇게 돌려주다 보면 매끈하게 맞아요. 여기도 이 노란색 라인이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얘네 라인이 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 있는 라인을 중앙에 두고 돌리다 보면 이렇게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 기어 큐브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얘는 이제 센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이 공식을 유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이 예외 케이스가 나오면은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이 풀기 위해서 대부분. 자, 이렇게 기어 도데카헤드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노멀 기어 큐브의 상위 버전이고, 얼마 전에 제가 기어 익스 버전의 익스텐드 버전의 기어 큐브도 한번 해법을 올렸는데, 저는 사실 체감상 해법이 아니라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기어 익스보다도 이 기어 도데카가 훨씬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기어 익스텐드 큐브는 공식 유도도 뭐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식이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구나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는데, 이 기어 도데카헤드런 공식, 이 센터 돌리는 공식 몇 개는 저도 좀 찝찝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공식을 좀 더 찾아지거나 더 만들어지는 뭔가 일이 생기면은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자, 좀 어설픈 이 해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어 큐브, 기어 도데카헤드런, 본인이 기어 큐브를 좀 심도 있게 해보겠다 싶은, 관심 있다 싶은 분들은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봤을 때 좀 꽤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